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낮 기온 20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여전히 꽃가루 농도가 높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선선합니다. 10도 안팎의 기온에서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작은 불씨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꽃가루 농도는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울진이 매우 높은,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고요. 기온은 차차 오르다가 금요일인 어린이날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맑다가 오후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 21도, 포항 20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9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인 어린이날에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운동장에 깔아놓은 우레탄에서 납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각급 학교는 교체 계획을 세우느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회체육시설은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납이 함유돼 있어도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 내 우레탄 운동장에서 납이 검출된 126개 학교는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철거가 시작됩니다. 철거 기준이 되는 납 함유량은 90mg/kg. 포항 종합운동장에서는 기준치 90의 25배가 넘는 2323mg의 납이 검출됐는데도 이곳 우레탄은 즉시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체육시설은 납의 농도 외에 이용자 연령 등을 감안한 위해도를 평가해 60점 이상 나와야 즉시 교체 대상입니다. 납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검출돼도 시설 이용자의 나이가 많거나 이용 횟수가 적으면 교체 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에서 즉시 교체는 경산과 칠곡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매일 훈련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운동할 곳이 없고 저도 답답한데 빨리 여기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납 함량 4,400인 후포 생활체육공원, 2,323인 포항 종합운동장, 1,800인 울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06인 경주 시민운동장이 위해도 25점으로 같은가 하면 809인 안강운동장은 30점, 건천운동장은 2,500인데도 50점으로 우레탄 교체 지수가 납 함량과 상관없이 제각각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납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된 우레탄은 경주 북천과 서천 둔치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산책로 등은 정식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거의 매일 참 적응하다시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납이 나왔다는 얘기에 끄림직합니다. 납이 기준치를 18배나 초과하고도 위해도가 35점이어서 순차 교체 대상인 영덕 군민운동장. 교체 예산 13억 원이 없어 미봉책으로 고압 세척기로 우레탄을 청소한 뒤 5월 1일 재개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 후에는 매월 한 2회 정도 고압 물 세척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어른들의 건강권을 차별한 전형적인 예산 타령입니다. 교체 기준은 학교든 생활체육시설이든 마땅히 유해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교체 대상은 전국의 수백 군데,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나 국회의원의 영향력 순으로 예산이 배정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7년 미래신약 선도 기술개발 부문에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가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신약개발사업은 경북도와 포스텍이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해왔으며 연구사업 과제 선정으로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오는 2021년까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당뇨, 감염, 면역 질환과 관련 있는 신약선두 후보물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제28대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할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전문위원 25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8개 분과로 구성돼 매장문화재 분과위원장에 이청규 영남대 교수, 사적분과위원장에 이재범 전 경기대 교수, 세계유산 분과위원장에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위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한창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나와 있는 노동 관련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분야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 업종의 축소와 함께 동일 기업 내에서는 동일한 임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을 없애고 파견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며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분야의 직무형 정규직 제도를 도입한 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하며 고용 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막는 칼퇴근법 도입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노동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간제와 파견제, 사내 하청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을 없애고 비자발적인 해고를 금지하며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 착취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명의 후보자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각자의 해법을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 노동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상북도 개별주택 45만 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가격 상승률은 고속도가 개통된 영덕군이 8.71%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일주도로와 공항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울릉군은 7.75% 상승해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시군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항 청하 농공단지가 불경기 속에서도 높은 생산과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하 농공단지의 올 1분기 생산 실적은 2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증가했고 수출은 92.3% 증가한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청하 농공단지에는 19개사에서 32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깝게 상주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천섬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카누와 패들보드 같은 수상 레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10경 중 제1이라는 상주 경천대. 산등성이를 따라 녹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낙동강에서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물살을 가르고 나홀로족도 강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각종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상주보와 낙담보 수상 레저센터가 2017년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기 너무 아늑하고 여기 장소가 이거 타는 것도 강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익힌 뒤 10여 종의 동력, 무동력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천섬 안쪽 전통 숙박단지인 객주촌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주촌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고 오는 6월부터 본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내외 담수 생물자원의 보고인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국내 유일의 자전거 박물관도 인근이고 경천섬 물놀이장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천섬을 중심으로 체험과 전시, 숙박까지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낙동강 관광 벨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의 6개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은 28조 7,633억 원으로 2015년 말에 비해 56.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실적이 크게 늘어난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62.2%, 포스코 강파는 63.1%, 포스코 대우는 61% 늘었습니다. 포스코 ICT와 포스코 엠텍의 시가총액도 각각 38.5, 14.9%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9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증가한 것이며 1분기 매출액은 4조 5,741억 원으로 22.2%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와 조선 등 수요 산업이 부진했지만 철강제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 외판용 냉연과 고강도 철근 등 전략 제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돼서는 안 될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묵인해주고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청원경찰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매립장은 20년 동안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다가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환경자원사업소 방천리 위생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입구에는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폐기물 처리 차량의 전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40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6달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 차량을 통과시켜줬습니다. 더군다나 처리된 폐기물은 반입해서도 안 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A씨가 눈 감고 반입한 폐기물은 모두 740여 톤, 무려 230여 차례에 걸쳐 매립됐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현금과 술값으로 1억 2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버릴 수 있잖아요, 서울경찰이. 그러니까 임마가 미리 나는 허가도 없다. 그리고 내가 돈 좀 벌어먹었는데 내가 좀 써가 들을 테니까 묵인해주면 내가 돈 좀 주겠다. 그렇게 줘야 되는 거지, 사장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법대로 소각 처리하면 톤당 15만 원가량입니다.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면 톤당 2만 3천 원이니까 무허가 업체는 6분의 1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처리한 셈입니다. A씨는 점심시간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허가 업체 차량을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3명의 주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구속된 사람하고 이게 쓰레기를 묻어줘야 되는 사람하고의 조력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매립장은 지난 2015년 말 20년 넘게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다 정부 합동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투자자 사이의 갈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금품을 받은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해 1분기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은 1,39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감소했습니다. 이는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광석 수입량과 철제 연안 출항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진군은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폐업 신고를 하려면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는데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정보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해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식품위생업과 소독업 관련 3개 업종에서 시작된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점차 확대돼 현재는 통신 판매업과 축산물 판매업, 음식점 제공업 등 생활 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문화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2017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예술, 음악, 연극과 무용 4개 분야 79개 예술단체가 문화 소외 지역과 요양원, 농어촌학교, 교정시설 등을 방문해 올해 225회의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다양한 숲속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오감 발달과 함께 자연과 교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올해 유아숲 체험원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35개 기관 4,7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영천에서 4일간 열전을 펼친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대회 종합 우승은 시부에서는 구미시가,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사격, 수영 등에서 29개의 대회 신기록과 1개 대회 타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비축 및 매입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 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34만에서 36만 톤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도별로 사전에 합의된 적정 생산량 이하로 벼를 생산하면 기존 배정 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사들이는 인센티브를 주고 과잉 생산하면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 요령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선선합니다. 10도 안팎의 기온에서 출발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면 작은 불씨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꽃가루 농도는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울진이 매우 높은,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고요. 기온은 차차 오르다가 금요일인 어린이날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맑다가 오후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9도, 영덕 21도, 포항 20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19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인 어린이날에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